안녕하세요, 여러분. DJ 현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사는 60대 중반 한경이라고 해요.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은 같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 자식이 아픈 꼴은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 그렇답니다. 그런 저에게 제 자식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일이 있었어요. 제 딸이 출가를 했는데 이상한 시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너무나 귀한 자식이라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웠는데 사랑하는 내 딸이 결혼을 해서 상식 이하의 일을 당했는데 어찌나 분하고 억울한지 아직도 그 화가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얀 지면에 당시의 상황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 속 터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입에서 절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라는 말이 절로 나오실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부인, 그러니까 제 딸의 시어머니와 저는 같은 아파트의 주민이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이었을까요? 제가 이 아파트로 이사 왔을 때 저와 친한 언니가 사부인과 친한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저와 사부인을 연결해 주었던 친한 언니는 딸이 서울로 시집을 가면서 맞벌이 딸 부부의 손녀딸을 키워주러 아예 서울로 이사를 가버렸죠. 그 바람에 저는 동네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사부인밖에 없었고 또 연배가 비슷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어 어느새 서로의 집에도 자주 오고 가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당시 제 딸은 중학교 1학년이었고 사위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사위에게 제 딸이 수학을 배우면서 오빠 동생 사이가 되었고 그러다 제 딸과 사위가 같은 대학의 선후배 사이가 되면서 더 친해지고 어쩌다 보니 연인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딸과 사위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도 사부인도 만족을 했죠.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에 서로의 취향이며 입맛도 비슷하고 직업도 유사 직종인데다가 양가 사는 모습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얼추 맞고 무엇보다 저는 친정이 지방이라서 친인척이 주변에 한 명도 없는데 사부인이랑 이렇게 가깝게 사니 나쁘지 않더군요. 무엇보다 딸이 제 가까이 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 가지 흠이라면 사위가 직장을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사위가 창업을 꿈꾸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이는 먹고 결혼은 해야 하고 해서 일단 취업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제 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마케팅 회사에 취업을 했지만 연봉이 그리 많지 않아 딸 역시도 결혼 자금이 그리 넉넉지가 않았죠. 제 생각에는 사위도 제 딸도 한 2년 정도만 일을 해 돈을 모아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부인이 그러더군요. 연애하느라 헛돈 쓰게 하지 말고요. 차라리 결혼시키자고요. 그게 돈 모으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사부인이 앞장서서 딸과 사위의 결혼을 추진했죠. 그런데 제 딸은 쫓기듯 결혼하는 것도 마음에 내키지 않고 내 집 없이 전세나 월세 사는 것도 불편해. 하면서 여러 달 동안 고민을 했죠. 저는 무조건 딸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죠. 그런 어느 날 사부인이 그러더군요. 너희들 돈 없는 거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다. 그러니 내 생각에는 말이다. 너희들 내 집에 들어와서 살아. 살다가 돈 좀 모아지면 그때 분가하렴. 하고 제안을 했고 딸과 사위는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한 끝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생각해보면 사부인 말이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현실성 있는 말이죠. 연애하느라 돈 쓰느니 한 집에 살면서 연애하듯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시부모랑 사는 게 친정에 있는 것 마냥 편하진 않겠지만 사부인과 저의 관계가 오래되었으니 뭐 제 딸 시집살이를 시키겠어요? 하는 생각에 결혼을 승낙했죠. 무엇보다 딸 내외가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을 내렸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대신 아이는 돈 좀 모으면 낳으라고 당부했죠.
그렇게 저는 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시집 보내기로 했죠. 아무리 가까운 곳에 산다고 해도 처음 하는 결혼이고 하니 마음이 놓이질 않더군요. 그런데 막상 결혼식을 올리고 보니 이런저런 많았던 걱정들이 사라지더군요. 딸도 사위도 결혼 생활을 즐거워하는 것 같고 서로를 더 위해주고 아껴주는 것 같아서 한시름 놔버렸지 뭡니까. 딸아이 결혼식이다 뭐다 해서 엄청 신경을 쓰다가 막상 딸이 예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긴장을 내려놓았는지 갑자기 어깨뭉침이 심해져서 병원을 갔죠. 다행히 50견은 아니고 운동을 좀 꾸준하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침마다 슬슬 산책 겸 운동을 시작했죠.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관리사무소 건물 안에 작은 헬스장이 있죠. 젊은 애들처럼 전문적으로 헬스를 하는 곳이 아니라 가서 간단하게 팔 운동이며 러닝 좀 하다가 집에 오는데 하루는 이상한 꼴을 보고 말았네요. 우리 아파트는 10개 동이 있고 아침이면 아파트를 청소해주는 여사님들이 계시죠. 정확히는 모르겠으니 각 동을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 듯해요. 그 가운데 일을 오래 하신 청소반장 여사님이 계시는데 유독 그분과 사부인이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사부인 말로는 반장 여사님이 일을 게을리한다나요. 자기만 게을리할 것이지 청소반장 여사님들이 다른 여사님들에게 이 아파트는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라서 청소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대강대강하고 집에 갑시다. 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부인이 청소반장 여사님에게 따져 물었다죠. 주민들이 관리비를 얼마나 내는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대강대강 청소를 하라니요. 오래된 아파트니 더 열심히 쓸고 닦고 하셔야지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여사님들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물어보세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사부인은 유독 청소반장 여사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죠. 사부인은 단지 내 친분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청소반장 여사님 얘기를 하고 다녔고 심지어도 저에게 청소반장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청소반장 여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죠. 관리사무소장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가끔 동료 여사님들이 아파서 결근을 하면 그 몫을 청소반장 여사님이 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하다고 하더군요. 만약 청소반장 여사님이 그런 인성이었다면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냥 두었겠어요? 진작에 해고를 했겠죠. 사부인은 청소반장 여사님만 보면 으르렁거렸지만 저는 사부인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진 않았죠. 하루는 제가 가볍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집에 가려고 건물에서 나오는데 사부인이 청소반장 여사님에게 삿대질에 반말까지 섞어가며 야단을 치고 있더군요. 여기 매트 걷어내라고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청소반장 여사님도 만만치 않은 성격인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시죠. 공사하기 전까지는 매트를 깔아놔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랑 주민들도 오고 가다가 넘어진다고요. 이제서야 보니 관리사무소 입구에 두껍고 낡은 매트가 깔아져 있더군요. 며칠 전 관리사무소 입구에 바닥 시멘트가 깨져서 공사 전까지 매트를 깔아놓은 거라고 했죠. 매트를 덮어놓지 않으면 혹시라도 박살난 시멘트 바닥을 주민들이 밟다가 발목을 접지를 수도 있고 혹시나 어린이들이 밟으면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공사 전까지만 시멘트가 깨져 고르지 못한 바닥에 매트를 깔아두자는 것인데 사부인은 미간상 좋지 않고 매트에서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당장에 걷어버리라는 거죠. 이 매트는 어느 주민이 쓰다가 버린 건데 매트가 더럽기는 하지만 워낙에 두껍고 크기도 커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 공사를 하면 덮개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매트를 사용하고서 누가 세탁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닌 데다가 다 쓰고 나면 그대로 창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럽고 냄새가 날 수밖에요. 청소반장 여사님은 사부인에게 며칠만 참아달라고 하는데 사부인은 그럼 당장에 세탁해와요. 그리고 사용하세요.
라며 얼토당토 않는 말로 우겨대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생각해도 억지나 다름없죠. 이 더러운 걸 누가 세탁해서 쓴다는 말이에요. 청소반장 여사님도 사부인도 성격이 만만치 않아서 두 사람 모두 한 발도 뒤로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저는 뒤돌아 조용히 집에 가려고 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고 난감해하던 관리소장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사모님 의견은 어떠세요? 하는 겁니다. 아, 네. 하고 저는 얼버무렸죠. 하고 속으로 생각했죠. 아이고, 빨리 가버릴 걸. 죽치고 싸우는 거 지켜보다가 관리소장 눈에 띄어버렸네 참. 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은 제 속도 모르고 재차 묻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저는 솔직하게 답을 했죠. 이틀 뒤면 공사라는데 좀 참읍시다. 미관상 좋아 보이진 않지만 냄새는 안 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주민들 다치는 것보다야 낫잖아요. 그랬더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부인이 눈을 부라리며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저걸 눈 뜨고 보자고요? 사돈 집이라고 생각해봐요. 저 더러운 걸 쓰라고 놔둘래요? 놔두고 싶냐고요? 그리고 하나 둘 봐주면 일하는 사람들이 건성건성한다고요. 주민들이 감시해야지. 이 사람들 월급 우리 관리비로 주잖아요. 아싸리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는 겁니다. 사부인이 저한테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더니 아이고 섭섭해라. 하면서 휑하니 가버리는 거예요. 사부인도 사부인이지만 어찌나 주변 사람들에게 당황스럽고 미안하던지요. 그런 저를 보고 관리소장은 관리소장대로 미안해하고 청소반장 여사님은 여사님대로 저한테 미안해하고 그런 와중에 청소반장 여사님은 저에게 좋은 말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질 않나. 아무튼 평소 청소반장 여사님과 제 사이는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여사님이 저를 좋게 생각하게 되었죠. 대신 그 일이 있은 후로 사부인과 내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죠. 그런데 사돈과의 이 불편함이 말도 못하게 불편하더군요. 가운데 제 딸이 끼어 있으니까요. 혹시나 제 딸에게 불똥이 튈까 봐서 할 수 없이 저는 사부인을 밖으로 불러내서 사부인이 좋아하는 곤드레밥 정식 사 먹이고 백화점에 가서 스카프 한 개를 사줘서 얼레고 달랬죠. 그렇게 해서 사부인과 사이가 간신히 좋아졌죠. 그리고 그때 속으로 결심했어요. 앞으로 사부인 일에는 절대 끼어들지 않기로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사부인과의 사이가 틀어질 일이 생겨버렸어요.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일이 성사가 될 줄은 몰랐죠.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됐죠. 지금 사는 곳에서 승용차로 30분쯤 떨어진 곳에 남편 소유의 20여 평 아파트가 하나 있죠. 이 아파트는 젊은 부부에게 전세를 주었고 아직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새 들어 살던 아저씨가 지방으로 갑자기 발령이 나서 가족들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면서 집을 빼겠다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이 집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고 2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거든요. 국리 끝에 저와 남편은 계획을 조금 앞당겨서 이번 참에 아주 이사를 가버리기로 했죠. 사실 사돈댁과 조금 멀리 떨어져 살아야겠다는 계산도 전혀 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20평 아파트 전세가 빠지면 남편과 제가 이사를 갈 거라는 건 사부인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얘기라서 막상 지금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사부인이 크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마침 사돈댁 만날 일이 있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말 끝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놓았고 20평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부인 하는 말이 잘 됐네요. 이참에 살고 있는 집 팔지 말고 애들한테 주는 게 어때요? 사부인에게 이 말을 듣는데 순간 당황하고 말았네요. 빈말이 아니라 완전 진심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잠시 혼란에 빠지긴 했지만 희망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를 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부는 자식에게도 물려주지 않고 또한 자식에게 노후를 의지하면서 살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애 아빠가 노후 자금 만드느라 열심히 일한 거잖아요. 딸도 사위도 본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 집도 사고 저축도 해야 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알 거예요. 그랬더니 사부인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집값이 어디 한두 푼이에요? 사부인이 섭섭한 티를 은근히 내길래 저는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제 말에 서운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또 사부인이 저 서운한 거 없어요. 가끔 보면 사돈은 말을 참 이상하게 해요. 하는데 표정을 보니 없긴 뭐가 없어요. 입은 대빠른 나와서는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그러다 하는 말이 대개 딸이 우리 집에 얹혀 사는데 너무 비협조적이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돈관계인데 제 앞에서 며느리를 꼭 대개딸이라고 불러야겠어요? 하여튼 교양머리 없는 건 알아줘야 하죠. 저도 사람인지라 순간 짜증을 팍 내면서 되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딸이 뭘 비협조적으로 했다는 건데요? 지금 몰라서 되묻는 거예요, 사돈? 아이쿠야, 그럼 내가 또 말을 해줘야겠네. 한마디로 며느리도 우리 덕을 보니까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부인은 애들한테 너무 돈을 안 쓰시더라고요. 너무 아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나 열이 받던지 말이 나온 김에 하자 싶어서 그게 어째서 얹혀 사는 거예요. 냉정히 말해서 우리 딸만 있었으면 그 집에서 살 수 있었겠어요? 그댁 아들 생각해서 시댁에서 살면서 돈 모으라고 한 거잖아요. 자기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일에 제 딸을 얹혀 산다고 표현하는 것도 아니죠. 부부잖아요. 그랬더니만 사부인이 도끼 눈을 뜨고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댁 아들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위를 그댁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별걸 가지고 다 시비더군요. 제가 사부인에게 져줄 이유가 없죠. 여기까지 온 마당에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다 뱉어버렸네요. 사돈은 제 딸을 대개딸이라고 하면서 저는 대개 아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왜 사돈은 사돈이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옳고 제가 한 말과 행동은 모두 아니라는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아니 왜 갑자기 말이 그리로 튀어요? 나 참. 사부인은 자기가 끝까지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지 않더군요. 여기서 멈출 수도 있었지만 하도 열이 받아서 하고 싶은 말 다 내뱉어버렸지 뭡니까? 우리 딸이요, 시댁에서 그냥 살아요? 시댁에 사는 대신 내 딸이 시부모님 용돈 드리잖아요. 저한테는 사위가 용돈을 한 번 안 줍디다. 그랬더니 사부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사돈은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세요? 며느리가 우리한테 용돈 주고도 남는 장사니까 시댁에 붙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며느리 때문에 불편한 건 얼마나 감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며느리는요 밥 먹고 나면 설거지 한 번을 안 해요. 제가 설거지 좀 해라 그러면 마지못해서 해요. 분리수거가 다 뭐예요? 그거 다 제가 하고요. 욕실 청소는 제 아들 시킵디다. 모르면 아는 척을 마세요. 제가 참고 사는 줄이나 아시라고요. 하면서 제 딸한테 불만인 점들을 말하면서 징징거리는데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어떤 엄마가 자기 딸 흉을 보는데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저는 아주 끝을 봐버렸어요. 그럼 애들 보고 나와서 따로 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불편하시면. 하고서는 머리끄덩이만 잡지 않았지 대판 싸운 거나 다름없었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사돈, 듣자 하니 말이 그러네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딸은 불편한 게 없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얼마나 조심한지 결혼하고 나서 얼굴빛이 좋은 날이 하루도 없어요. 살은 어떻게 그렇게도 빠지는지.
그건요. 당신 딸이 살찐다고 안 먹는다는데 제가 먹여줘요? 떠먹여주냐고요? 뭐요? 당신 딸? 대놓고 말해서 시어머니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안 먹지. 걔가 여태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는 애예요. 얼마나 먹성이 좋은데요. 살다 살다 치사한 말들로 이렇게나 심하게 싸워본 건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는 막말로 그래 내 딸 이혼해도 좋아 라는 심정으로 그간 쌓인 말들이랑 못마땅한 점 모두를 말해버렸지 뭡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사부인과 화해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건 사부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마트에서 우연히 부딪혔는데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흥 하고 지나치기도 했죠. 속으론 제 딸이 걱정되긴 했지만 딸은 딸이고 나는 나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자. 조선시대도 아니고 딸 가진 죄인이라는 게 말이 되나? 우리 딸 현명하고 똑똑하니 잘 대처할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내버려둬 버렸죠. 그렇게 저는 사부인과 냉전 상태에서 이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새 집에서 짐 정리를 다 하고 딸과 사위만 불러서 가볍게 집밥이나 해먹이려고 날을 잡았죠. 그런데 사위가 아침에 연락을 했더군요. 딸이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게 됐다고요. 딸의 회사 직속 상사가 갑자기 장무상을 당하는 바람에 직원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다녀와야 한다고 해서 갔다고요. 딸이 없다고 해서 사위 발걸음 맡기가 그래서 사위에게 그래, 음식 준비 다 해놨으니까 자네만 와서 밥 먹고 가. 라고 하니까 사위가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위가 집에 도착해서 따뜻하게 지은 집밥을 먹이고 있는데 사위가 넌지시 저에게 한다는 말이 어머니, 저희 엄마랑 예전처럼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평소에 부리지도 않던 애교를 부리는데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제 화도 누그러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나야 뭐 상관없는데 사부인 의견도 그럴지는 모르겠다. 그랬더니 사위가 우리 엄마도 다시 잘 지내고 싶어 하세요. 그럼 제가 두 분이 만나실 수 있게 자연스럽게 자리 한번 마련해 볼게요. 라고 하더군요. 저도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사위가 집에 왔다 가고 2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을 즈음이에요. 사위가 제 집에 오라고 저를 초대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부인과의 화해의 자리를 마련한 걸로 알고 사부인 댁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 사위가 회사에 비상 상황이 생겨서 주말에도 출근을 하게 되었고 대신 일은 오후 3시가 조금 넘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미안해하는 사위에게 뭐가 그게 미안할 일이냐며 우리 바깥 양반도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말을 했죠. 오후 2시쯤 사부인 댁에 가서 한두 시간 이야기 나누다 보면 되겠지 싶어서 저는 딸에게 줄 선물을 챙겨서 사부인 댁을 찾아갔죠.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사부인 집에 갔더니 제 딸아이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통통하던 그 볼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대놓고 딸아이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속으로만 많이 힘든 일이 있나? 아니면 아이가 서는 건가? 생각만 하는데도 머릿속이 복잡하더군요. 게다가 사부인 요망한 년이 저 보란 듯이 그러는 건지 제 딸을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게 끊임없이 잔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딸과 오랜만에 차 한잔 마시면서 두런두런 쌓인 대화도 나누려고 했는데 딸아이가 엉덩이 붙이기가 무섭게 아가, 저녁에 무나물 할 거니까 냉장고에서 무 꺼내서 깨끗이 씻어서 채 썰어놔라. 채칼 쓰지 말고 칼로 직접 채 썰어.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해놓자. 사부인이 무채 썰라고 하니 제 딸은 냉장고에서 무 꺼내서 일일이 손으로 채 썰어 놓더군요. 채 다 썰고 도마랑 칼 씻어 놓고 잠깐 또 제 앞에 앉으려고 하니 사부인 한다는 말이 아가, 신발장에 네 시아버지 등산화 있는데 밖에 가져가서 흙먼지 좀 털어놔라. 이 양반이 등산 다녀오면 바로바로 흙먼지 털어서 신발장에 넣어두라고 했더니 너한테 맡긴다고 안 하고 버틴다. 등산화 꺼내서 흙먼지 털어라.
제 딸은 싫단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신발장에서 등산화를 꺼내서 밖으로 나가더군요. 일이 끝나고 나면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겠구나 했더니만 딸아이가 들어오자마자 사부인 하는 말이 아가, 세탁소에서 내 아들 옷 찾아놨니? 안 찾아왔지? 아예 잊어버렸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대체 넌 정신을 어디다 두는 거니? 내 아들이 내일 입고 출근할 거라고 말했잖니. 이런 차잘한 일까지 내가 다 신경을 써야겠니? 말하기 전에 좀 알아서 척척하면 오죽 좋아. 세탁소 가서 당장 찾아와. 사부인 인연이 저 보란 듯 고의로 그러는 건지 정말로 내일 사위가 입고 출근할 옷인지 당최 판단이 서질 않고 있는데 세탁소에 가서 옷을 찾아 들고 온 딸아이 얼굴이 어찌나 좋지 않던지 마음이 짠하더군요. 그런 딸에게 사부인 하는 말이 뭐해? 네 엄마 오랜만에 오셨는데 과일도 좀 내와야지. 차만 덩그러니 내오면 어떡해? 그러는 거예요. 순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 몸이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일어나서는 엄마가 할 테니까 너는 좀 앉아서 쉬어라. 얼굴이 그게 뭐야. 너무 힘들어 보인다. 하고서 저는 사부인네 냉장고 문을 마침 내 집 냉장고 문을 열듯이 자연스럽게 열어서 과일 몇 개를 꺼내 깎는데 딸아이가 사부인 눈치를 슬슬 보면서 엄마, 내가 할게. 앉아 계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 또 속이 뒤집어지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 하는데 사부인년 하는 말이 제가 유별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얘기 들어보면 다른 집 며느리도 이 정도는 다 하고 살더라고요. 하더군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사부인도 속으로는 찔리니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저런 말을 꺼내는 거 아니겠어요? 사부인 말 끝에 한마디 얹으려고 하는데 딸아이가 제 몸을 툭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딸아이를 바라봤더니 눈빛으로 엄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눈치를 주는 것 같았어요. 사부인과 또 한바탕 하는 건 일도 아니지만 또 제가 가고 나면 딸아이에게 불똥이 튈까 봐서 저는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꾹 참아야만 했죠. 어쨌든 사위가 저를 초대했고 사위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얼굴은 보고 가려고 했는데 사부인이 저러는 꼬락서니를 보니 더는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만 가봐야겠네요. 했더니만 사부인은 제 앞에서 대놓고 제 딸에게 그따위 행동을 해놓고선 뻔뻔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 벌써 가시게요? 더 놀다 가세요. 오랜만에 딸과 만났는데 앉아서 차 한 잔도 안 마시고. 라는 거예요. 어디 딸아이랑 얼굴 마주보고 앉아서 차 한 잔 마실 시간이나 줬나요? 기가 막혀서 여기 더 앉아 있다가는 사부인이 제 딸에게 무슨 짓을 더 시킬지 몰라서 저는 잠깐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얼굴이야 다음에 봐도 되죠. 라고 딱딱한 표정과 쌀쌀맞은 말투로 말하고서 나와버렸죠. 사부인 집에서 나와 저는 1층 현관에서 잠시 화를 식히려고 앉아 있었어요. 화난 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실수할 것만 같아서요. 그렇게 화를 사귀다 보니 어느새 10분이 훌쩍 지나버렸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일어나서 가야겠다 싶어 공동 현관 밖으로 나서려는데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수신인을 봤더니 청소반장 여사님 아들이더군요. 순간 아차차 싶더군요. 꼭 통화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왜 뜬금없이 청소반장 여사님 아들이 나오냐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청소반장 여사님이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하필 CCTV가 없는 헬스장이었다고 해요. 헬스장 내부에는 CCTV가 없다고 해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은 유료로 영업하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도사나 CCTV가 필수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파트 헬스장에 CCTV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필 그날 관리사무소 입구 CCTV가 고장이라 작동이 멈춰 있었다고 해요. 사고가 나려니깐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저는 청소반장 여사님 쓰러진 얘기를 이 아파트 부녀 회장님에게 전해 듣고 안타까워했는데 그 뒤에 다행히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청소반장 여사님이 쓰러지고 의식을 잃은 지 한 달 만에 의식이 돌아왔다고 해요. 부녀 회장님이 이 소식을 전해주면서 언제 한번 같이 병문안에 가자고 했는데 서로 시간이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며칠 전에 혼자서 청소반장 여사님 병문안을 다녀왔었죠. 들은 대로 청소반장 여사님은 회복 중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간호를 하던 청소반장 여사님 자식들이 잠깐 저에게 따로 할 이야기가 있는데 괜찮겠냐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따로 할 말이 뭐지? 하면서 저는 두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죠. 청소반장 여사님 아들들이 말하기를 청소반장 여사님이 자꾸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 본인이 쓰러진 얘기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의식을 잃은 채로 한 달 만에 깨어난 상태라서 몸이 예전과는 다르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또박또박 못하시고 더듬더듬 말씀하신다고요. 듣는 사람이 오래 집중을 해도 정확하게 100% 모두를 알아듣지 못한다고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청소반장 여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반장 여사님 얘기를 차분하게 좀 들어달라는 거였어요. 이 정도야 제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일이죠. 또 청소반장 여사님은 제 얘기뿐만 아니라 어눌한 발음으로 자꾸 쌈딱줌마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쌈딱줌마는 사부인의 별명인데 청소반장 여사님에게 갑질하고 자주 다투니까 동네 주민들이 쌈딱줌마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죠. 그리고 쌈딱줌마의 사부인인 저는 착한데 그 아줌마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자식들 앞에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 기억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여라도 청소반장 여사님이 쓰러진 이유가 사부인하고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청소반장 여사님 아들들이 저에게 부탁을 한 거였어요. 쌈딱줌마님이 사돈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 슬쩍 그때 그 상황을 좀 떠봐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이 눈치 못 채게요. 어머니가 자꾸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자식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들들에게 알겠다고 사부인에게 떠보겠노라고 약속을 했죠. 그러던 차에 마침 사부인네에 갈 일이 생겼으니 그때 연락을 주겠다고 한 거죠.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요. 청소반장 여사님 아들들은 그 일 때문에 저에게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사부인이 제 딸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청소반장 여사님 아들들과 약속한 건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고 얘기조차 꺼내보지 못했죠. 일단 청소반장 여사님 아들 전화를 받고는 저는 여보세요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위층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린 바로 제 딸이 아니겠어요? 제 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에 전 깜짝 놀라서 전화를 든 채로 당장 위층으로 올라갔죠. 그랬더니 사부인이 이성을 잃고서 한 손으론 제 딸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론 제 딸아이를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딜 가 이년아. 너 솔직히 말해봐. 네 엄마를 여기에 왜 불러? 네 엄마한테 다 고재질 하려고 오라고 한 거지? 그런 거지? 그 말에 저는 너무나 놀라서 일단 사부인이 손에 한 움큼 쥐고 있는 제 딸의 머리카락들을 풀어놓고 말했어요. 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반말이 막 튀어나와 버렸죠. 네가 뭔데 내 귀한 딸을 이런 식으로 막대? 하는데 제 딸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 딸이 저를 보호하듯 허리를 감싸 안으며 아주 나지막이 한다는 소리가 엄마 조심해. 이건 또 무슨 소리지? 하고 잠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엄마한테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엄마 가만히 있어. 나도 가만히 있잖아. 알았지? 알아들었지?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정리가 되더군요. 저 여편 내가 청소반장 여사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런 거지?
그러는 사이에 사부인이 이성을 잃고 제 딸아이의 입을 지 손으로 막는 거예요. 딸아이는 숨이 넘어갈 듯 기겁을 하고 저는 딱 감을 잡아버렸죠. 아, 사부인년이 기어코 일을 저질렀네. 저질러도 크게 저질렀네. 청소반장 여사님 아들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한지 이제야 알겠네. 정신이 들고 보니 제 손에 휴대폰이 쥐어져 있더군요. 그리고 그 핸드폰은 통화가 계속되고 있었죠. 휴대폰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주머니! 무슨 일 생기신 거 아니죠? 답 좀 해보세요. 저희가 그쪽으로 갈까요? 저는 청소반장 여사님의 아들에게 네, 오세요. 지금 당장 이쪽으로 오세요. 여사님에게 무슨 짓을 한 사람이 여기 있네요. 라고 사부인의 두 눈을 보면서 얘기를 했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죠. 사부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36개 주랭랑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나이에 육상 선수인 줄 알았지 뭡니까? 딸아이가 눈치를 채고서 바로 사부인 뒤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쫓아갔고요. 사람이 다급하면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사부인이 그때 그랬나 봐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한달음에 아파트 단지 밖까지 나왔더군요. 그런데 어쩜 그리 타이밍이 죽이는지 앞에 보니 순찰을 하고 있던 아파트 경비원이 보이더군요. 그것도 경비원들 가운데에서 연세가 가장 젊은 분이요.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저 인간 잡아요. 저기 그 앞에 달려가는 여자 좀 잡아주세요. 저 여자가 청소반장 여사님한테 해코지한 년이에요. 빨리요. 어서요. 경비원이 제 말을 알아듣고서 바로 사부인의 뒷덜미를 잡아버렸지 뭡니까? 조금만 타이밍이 어긋났더라면 서로가 진이 더 빠졌을 상황이었어요. 경비원은 온 힘을 다해서 사부인년을 잡고 있었어요. 사부인년이 빠져나가려고 어찌나 바둥거리던지 쉽지 않아 보이더군요. 땀을 뻘뻘 흘리던 경비원이 그러더군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일단은 청소반장 여사님의 아들들을 기다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일단 여사님 아들들을 기다려보자고요.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는 경비실에 일단 가둬두게요. 하고 경비원과 저와 딸은 함께 경비실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사부인년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있었죠. 사부인년은 자기를 놓으라고 발버둥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사부인년이 소리를 지르든 말든 저는 제 딸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물어보았죠. 아까 왜 집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온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저 여자랑 싸운 거야? 그랬더니 딸이 경비실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경비원에게 사부인이 도망치지 못하게 잘 잡고 있으라고 당부를 하고 딸과 함께 경비실 밖으로 나갔죠. 엄마 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엄마 흉을 보더라고. 시어머니가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건 참아도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욕하는 건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 욕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나한테 막 욕을 퍼부어대는 거야. 그래서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게 됐어. 그런데 듣다 보니 딸의 말 가운데에서 목구멍에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건 참는다고? 너 그거 무슨 뜻이야? 저 여자가 너한테 함부로 대해? 너한테 시집살이 시켰니? 그런 거야? 그랬더니 딸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목조목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사부인은 이사 문제로 저와 다툰 것 때문에 그 후로 제 딸에게 심할 정도로 화풀이를 해대고 시집살이 시켰다고 해요. 제 딸은 혹시나 제가 마음 쓸까 봐서 참고 버텼는데 오늘은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더래요. 어떻게 딸 앞에서 엄마 흉을 볼 수가 있는지 열이 너무나 받아서 그간 쌓였던 말들을 내뱉었던 서로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다가 판이 커져버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제 딸이 속으로 생각했대요. 잘잘못을 떠나서 그래도 어른이시고 시어머니인데 자신이 무례한 것 같아서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라고 했더니 사부인 하는 말이 아니, 자기가 먼저 시작해놓고 뭘 그만하래? 왜? 더 하지 그러냐? 너 혹시 나한테 뭐 캥기는 거 있냐? 하더래요.
이 말에 제 딸의 참을성에 한계가 와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부인에게 어머니야말로 캥기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 그날 새벽에 덜덜 떨면서 밖에서 들어오신 거 저 봤거든요. 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날짜와 시간도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청소반장 여사님이 그렇게 된 날 새벽 딸아이가 출근을 하려고 제 방에서 나와 주방으로 가는데 사부인이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서 집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딸이 어머니 이 새벽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고 했더니 사부인 입이 바짝 말라서는 더듬더듬 하면서 답을 하더래요. 운동하러 갔다 왔지. 이 시간에 어딜 다녀오겠냐? 그러더랍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분인데 웬일로 운동을 다 했다고 하시지? 하고 그날 사부인의 행동이 수상하다 싶었대요. 그런데 출근을 하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딸아이도 주워듣게 된 거죠. 청소반장 여사님이 헬스장 안에서 쓰러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은 사부인이 제 딸아이에게 그러더래요. 나 새벽에 나갔다 왔다는 말 아무한테도 하지 말아라. 하면서 입단속을 시켰다는 거예요. 딸이 물었겠죠. 왜요, 어머니? 지금 청소 여사님 쓰러진 것 때문에 아파트가 난리가 났는데 혹시라도 경찰이 조사하다가 괜히 날 의심하면 어떡하냐. 오라가라 힘들어. 귀찮아. 아이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오늘 운동 나간 첫날 이런 일이 생길 게 뭐람. 사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 뭐 캥기는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본 제 딸아이의 말에 사부인의 두 눈에 힘이 들어갔고 제 딸아이를 핥히려고 달려들었다고 해요. 딸아이는 순간 무서워서 무작정 현관문을 열고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려 했던 거라고 해요. 때마침 제가 1층에 있어서 딸아이의 목소리를 듣게 된 거였죠. 딸아이의 얘기를 다 듣고 났더니 양복 입은 2명의 남자가 경비실 쪽으로 오더군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들이 바로 청소반장 여사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요. 양복 입은 2명의 남자가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사부인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벌벌 떨면서 묻더군요. 당신들 누구야? 그러자 청소반장 여사님 아들들이 저 청소반장 여사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자 사부인이 온몸을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더군요. 그러고는 파리처럼 양손을 비벼대는데 아주 볼썽 싸나워서 봐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렸죠. 그랬더니 딸아이가 저에게 엄마 저거 좀 봐. 라고 하더군요. 저는 딸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았죠. 아이고 세상에나 사부인이 서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거예요. 사부인이 입은 바지땀 밑으로 오줌이 새어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라고 하는데 눈 뜨고는 못 보겠더군요. 사부인은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부인은 그날 새벽 일찍 잠에서 깼더랍니다. 몇 달 전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운동에 신경 쓰라고 당부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 말도 떠오르고 해서 일찍 일어난 김에 산책이나 할까 하고 아파트 단지 내를 어슬렁거리는데 이른 아침 시간에 헬스장에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갔대요. 어젯밤 늦게 헬스장을 사용한 사람이 불을 켜고 갔나 해서 불을 끄려고요. 그런데 헬스장을 들어갔더니 청소반장 여사님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부인 눈에 대충대충 쓸고 대충대충 닦더랍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지적질을 좀 했더니 청소반장 여사님이 비윗장이 뒤틀려서 그만 좀 하쇼. 내가 이 나이에 나보다 어린 당신 눈치 봐가면서 일해야겠어? 라고 따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부인의 전적을 돌이켜보면 청소반장 여사님이 사부인의 지적질 한두 마디에 절했겠어요. 분명 생각지도 못한 말로 갈구고 심하게는 모욕까지 줬겠죠. 사부인은 청소반장 여사님 말에
나는 어린 당신이 아니라 이 아파트 주민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암요, 주민으로서 충분히 말할 자격이 있죠. 그랬더니 청소반장 여사님이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냅다 던지면서 당신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말해서 청소 시간까지 새벽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새벽까지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혀야겠어요? 당신은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말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두 사람의 화가 점점 치밀어 오르면서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몸에 손을 대며 몸싸움이 시작된 거라고 해요. 그렇게 몸싸움을 하다가 잠깐 지쳐서 서로 씩씩대는데 청소반장 여사님이 뒤로 주춤하다가 발을 헛디는 바람에 뒤로 넘어졌는데 하필 그 뒤에 헬스기구가 있어서 머리를 꽝 하고 부딪힌 거라고 해요. 청소반장 여사님은 기절을 한 건지 뭔지 의식을 잃었고 깜짝 놀란 사부인은 청소반장 여사님을 마구 흔들어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순간 사부인은 계산을 한 거죠. 괜히 경찰에 신고했다간 사람 골로 가게 만들었단 죄를 혹시라도 뒤집었을까 봐 덜컥 겁이 났대요.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린 거죠. 사부인은 잘못했다고 청소반장 여사님을 그렇게 두고 달아나 버린 것은 자기 잘못이지만 자기가 청소반장 여사님을 밀었거나 한 건 절대 아니라며 싹싹 빌더군요. 결국 사부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다행히 청소반장 여사님의 상태가 좋아져서 발음도 더 또렷해져서 증언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쌈딱춘마와 그날 평소와 다르게 심하게 다툰 건 맞아요. 하지만 저를 밀진 않았어요. 제가 뒷걸음질을 하다가 꽝 하고 넘어진 거예요. 청소반장 여사님의 증언으로 인해 사부인은 구속은 면하게 되었죠. 청소반장 여사님이 자꾸 자식들에게 쌈딱준마, 그러니까 사부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쌈딱준마 때문에 청소부 일도 못하겠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관두겠다고 연락 좀 넣어달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대요. 평생 청소반장 여사님은 청소 일을 하면서도 남들이 피하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름 사명을 갖고 일했는데 계속 면전에 두고 무시까지 당하니 환멸이 났던 거라고 해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 당시에 청소 여사님 말이 어눌하니까 잘못 알아듣고 혹시 어머니가 의식을 잃은 게 사부인 탓인 건가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사부인은 사람을 골로 보낼 뻔했다는 누명은 벗었지만 의식을 잃은 사람을 두고 그냥 방치한 채 가버려서 유기치사상 죄가 적용된다고 해요. 그것도 고의로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요. 지금 형사재판 중에 있는데 사위는 그래도 엄마라고 혐의를 구제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중이죠. 또 사위는 저와 제 딸에게 사부인이 그런 걸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빌지만 그게 어디 모를 일인가요? 설사 몰랐다면 그게 더 나쁜 거 아닐까요? 제 딸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저는 당장 이혼을 하라고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아이도 없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사위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저도 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사위와 딸은 애를 낳으면 그때 혼인신고를 올리자고 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바람에 이혼 소장을 작성할 필요도 없이 딸은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죠. 저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사부인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예요. 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데 이번 일로 유기치사상죄가 얼마나 큰 죄임을 알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선 사부인이 제 딸에게 함부로 했던 것까지 고소하고 싶지만 참고 있어요. 부디 사부인이 옥살이를 하면서 지난 날들을 꼭 돌아보고 새 사람이 되어 나오길 바랍니다. 참, 청소반장 여사님은 하늘이 도왔는지 건강이 아주 좋아지셨어요. 이번 기회에 일을 그만두시겠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청소반장 여사님 아들들은 내놓으라 하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모아둔 재산도 많더군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니만 제 입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끔 제 딸이 안타깝지만 앞으로 좋은 인연 만나서 잘 살기 기도합니다. 제 딸에게 경사가 생기면 또 사연 쓰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